인터컴 직원 수는 대략 70여 명. 토익 점수 990점 만점자들이 입사하려고 줄을 섰다는 이 기업. 사무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증시 상장 계획도 있을 정도로 알찬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대략 새로 한 3년 안에? 오른쪽 거는 아예 네, 늦어도 3년 안에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짐바브웨, 잠비아에 우리 마이스 노하우를 수출하는 데 일조하셨다고요? 2013년에 짐바브웨하고 잠비아가 제20차 UN 세계관광기구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2011년 제19차 UN 관광기구 총회가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모였습니다. 그 행사가 최근에 열렸던 10년 사이에 UN WTO 관광 총회 중에서는 가장 잘 됐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바브웨하고 잠비아의 그 참석했던 그 대표단이 한국에 가서 그 노하우를 좀 배워와라.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게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랑이라고.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행사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컨셉을 잡고 또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 그리고 참가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홍보 방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참석자들이 오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상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잡는 것부터 현장 운영, 오퍼레이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외국인들한테 편안하게 우리나라를 좀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드렸고요. 어허, 사장님 좋아요. 짐바브웨, 잠비아 대표단이 특히 무엇에 감동하던가요? 역시 우리나라의 그 발전되어 있는 IT 기술을 접목한 홍보 활동들 예를 들면 SNS라든가 인터넷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저희가 이제 행사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이제 깔아드렸거든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알차게 보내서 성공한 케이스라던데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서 군대를 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우연찮게 외국 잡지책을 보다가 미국에서는 이 컨벤션 산업이 국가의 하나의 어떤 큰 기간 산업으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팅 플래너에 대한 활동 상황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나라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에 지금 JTO라고 합니다만 JNTO 또 제트로 일본 무역진흥회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그런 국제일을 개최했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일본어로 돼 있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빵 하나 사주고 우유 사주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군대에 번역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자료들이 한 대여섯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스타디를 하면서 이 PC 업무에 입문을 하게 됐죠. PX빵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니 사장님은 재간둥이. 상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어느 상이 가장 뿌듯하시던가요? 사실 물론 저희 업계가 아직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어요. 산업 규모가 좀 커야 좋은 상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상의 종류도 좀 많고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UN WTO 총회를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업계 최초로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아마 지금도 대통령 표창 받은 게 아마 처음이자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행사를 정말 잘했다는
잘했다는 그 문화부에서 이제 칭찬을 해주셨고 장관님께서 직접 보통 민간한테 대통령 표창이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009년도에는 어쨌든 이 업계에서 이제 또 처음으로 그런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상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제 뒤에 이제 오는 우리 후배님들도 아마 많이 이제 받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인맥 관리 비결이랄까? 전격 공개 부탁해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경청을 하고요. 설사 제가 모르는 분야라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줍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운동을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테니스 배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컴을 운영하면서 인터컴이라는 회사를 제 회사라고 한 번도 느끼지 않았고 직원들한테 늘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회사고 저는 떠날 적에 이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겠다. 잠깐! 사장님, 그거는 사장님들이 늘 항상 always 이터널리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멘트 아닌가요? 그렇죠. 사장들이 늘 직원들을 붙잡기 위한 일련의 어떤 방편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여기서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사장님께서 이쪽 많이 썼고 이쪽에 산 증인으로 국제회의 쪽에 역사를 같이 사실 하셔왔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많은 것도 베풀고 돌려주고자 하는 것을 많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 마이스 업계에 피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시 부분은 본사가 홍콩에 있고요. 컨벤션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그 피코를 다녀왔습니다. 홍콩을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그 회사에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UIA 기준으로 국제회의가 2010년에 파리에서 2011년에 6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이 컨벤션 리딩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코가 이제 저희하고 좀 전략적으로 저희를 맺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피코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거 뉴스거리네? 나중에 살짝 물어보니까 피코에서는 100억을 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 투자 규모를 밝혀줄 수 있어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100억대. 주식도 좀 나눠주시나요? 네. 직원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전에 동의하는 이들이 미래를 함께 읽어간다. 멋지십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을 인터커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인터커머라는 엄청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환경이 다 좋아야 되겠죠. 근무 환경도 좋아야 되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겠고 복지도 좋아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네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복지가 좋다 하더라도 비전이 없는 회사는 다닐 수가 없겠죠. 마이스 1세대 최태형 대표 그리고 최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인터컴의 마이스인지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나 이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런 국제회의 산업을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죠. 관심을 계속 차기 정부에서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민간에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도 정말 열심히 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업 세계 1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저의 꿈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